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 2. 사우디 왕세자의 충격적인 발언. 3. 일본은 굴욕을 당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산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게 질 수 없다며 자랑스럽게 자국 전투기 판매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여기던 중국이 정작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는 전투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륙은 물론이고 착륙까지 조심스러운 것들로 가득 찼지만 막상 비행을 하고 나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발견되었죠. KF-21의 제2차 비행 시험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카이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9일 오전 11시에 이륙한 2차 비행은 성공적이었죠. 이번 2차 비행은 랜딩 기어를 올리고 비행했습니다. 보통 개발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서 비상 착륙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린 채 저속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F-21의 경우 2차 비행 때부터 랜딩 기어를 올린 것입니다. 고도 15,000피트, 비행 속도 사용용 kmh 내외 속도를 내며 1차 비행과 유사한 비행 기록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는 2차 비행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 KF-21에 대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1차 비행은 운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린 중국이 2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후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성가실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KF-21이 지역 공군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능동 전자 주식 위상 배열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 공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KF-21을 인상 깊게 평가했죠. 하지만 자국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사설을 통해 KF-21은 J-20은 물론이고 FC-31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J-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J-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FC-31은 J-20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스텔스 기로 미국이 개발한 F-35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J-10은 2005년 중국이 배치한 4세대 전투기로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 기체로 분류하죠. 은근슬쩍 J-20과 FC-31을 드러내며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최근 함선에 배치된 F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SCMP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해군 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함재기로 FC-31을 주력 기체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 전단을 운용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있어 FC-31은 전략에 있어 중요한 기체입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FC-31을 통해 자국의 항공 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2월 FC-31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행보를 시작,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C-31을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 열심히 노크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소위 말해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 항공업체인 선양항공사가 추진하는 스텔스기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제2-20 스텔스기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일찍부터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주하이 항공전시회에 10일 동체를 공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FC-31의 동아줄을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33을 모방한 제-25 함재기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FC-31을 함재기로 변환,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FC-31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급하게 FC-31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세대 함재기로 FC-31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상 기형적인 모습을 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난징 전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2사와 베이징 에이스타 항공개발사가 개발한 전자광학 추적기 이츠 86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조종석 앞면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죠. 엔진도 러시아 미코얀 항공사의 RD-93 계열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에 정해졌으나 다급한 재원 변경에 중국에서 개발한 WG-13E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FC-31은 스텔스 효과에 중요한 WG 계열 엔진의 공기 흡입기와 엔진 노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F-35의 성능을 따라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FC-31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으나 변경상의 오류와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각되면서 이를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개발을 한 덕분에 2022년에 들어 겨우 시제기가 나오는 FC-31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기체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체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기종으로 개발된 수-75 체크메이트에 대해서도 기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한 체크메이트는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을 높게 평가하면서 KF-21을 깎아내린 것이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KF-21 기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 홍보 사무실까지 두었지만 막상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의 속빈 강정 같은 현실만 드러난 것이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인도 언론인 유라시아 타임즈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일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 빈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손이었던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서구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라며 언론은 이례적인 사우디의 모습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 관계자가 FC-31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사우디 현지의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중국 무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그러나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국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그 거래의 대상 품목에 KF-21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 FC-31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FC-31을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FC-31을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 중인 FC-31을 항모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은 한국에게 밀린 것에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따위는 신경 쓸 새 없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 방산. 일본 방문을 취소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타르에서 목격됐습니다. 일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카타르에서 에너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일본을 일부러 무시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동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국제 정세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에게 2대1로 승리한 직후 선수단에게 155억 원에 달하는 선물을 안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는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과거와 다르게 일본이 아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네옴시티 외에 빈 살만 왕세자가 새롭게 추진하는 신사업에서 한국과의 역대급 협력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일본 방문이 취소된 직후 일본 언론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측이 이렇다 할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식당도 당일 취소는 위약금을 무는데 왜 정부는 아무 설명도 없느냐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애초 빈 살만 왕세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20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육아 안정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인 18일 빈 살만 왕세자와 그의 사절단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은 빈 살만 왕세자의 3년만 방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방일 취소 이후에는 보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행을 취소한 빈 살만 왕세자가 카타르에서 등장했습니다. 빈 살만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견이 예정됐던 20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한때 단교를 했는데 사우디의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가 카타르에 등장함에 따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를 주축으로 중동의 에너지 패권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미국과 카타르 전략 대화를 갖고 안보와 에너지, 보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원유 증산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를 대신해서 카타르와 밀착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보로 해석됩니다. 양국 테이블에는 중국 견제 문제도 핵심 의제로 올랐는데 브렌 맥거크 백악관 중동 담당 조정관은 중국과 카타르 간 협력 관계에 상한선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7일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관련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빈 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파악된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법무부는
피고인 빈 살만이 외국 정부의 현직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에게 부여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라며 국가 원수 면책 특권의 원칙은 국제과수법으로 잘 확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략 대화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제과수법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일 뿐 양국 관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면책 특권 부여를 두고 미국이 정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비난의 블링컨 장관이 직접 해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면책 결정에는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워싱턴의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이나 머니를 꺼내 중동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종국 국영 중국 석유화공그룹 시노퍽은 지난 21일 카타르 에너지에서 2026년부터 27년간 연간 400만 플러스의 LNG를 공급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현 시세로 610억 달러, 약 8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LNG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가스 공급 계약이다.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 경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중국은 에너지 공급망 봉쇄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맞서고자 카타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사우디를 찾아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우디에게 구애를 하는 것은 C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빈 살만 왕세자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안 사우디가 개최하는 경제, 문화, 체육 행사 등을 보이콧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지구촌 악재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원유 공급 확대, 물가 상승 억제 등의 열쇠를 지닌 거대 산유국 사우디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왕따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고 올해 7월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원유 증산을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사우디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고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외교 결례라는 비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된 것은 일본인 셈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의 관계 외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실제로 빈 살만 왕세자 측은 한국을 방문한 17일 일본 방문 일정 취소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오찬 당시 양측 대표단 사이에서 방한 이후 일정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다음 행선지에 대한 한국 정부 측 질문에 사우디 정부의 한 관계자가 태국에 들렀다가 일본으로 갈 것이라고 했으나 그 옆에 다른 관계자가 일본 방문은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과거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현지 게임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일본 문화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급격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진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왕세자 자신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문 취소 발표 직후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 펀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 PIF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IF는 싱가포르 투자 청지 IC 등과 카카오엔터 투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인수, 합병 추진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7천억에서 8천억 원 가량을 GIC와 PIF가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에는 네옴시티 외의 문화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도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기존 사우디의 경제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빈 살만 왕세자가 참여한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는 BTS의 정국이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은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신뢰가 될 정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문화산업과 협력을 결정함에 따라서 굳이 일본을 방문할 필요도 없었던 셈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사우디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전 방문한 한국과 비교해 일본 정부 대응을 향한 불만이 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5일간 사우디를 방문해 수주 외교전을 벌인 덕분에 방한 일정 자체를 취소할 뻔했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와 엮어서 방일 취소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1%에서 2%로 2배로 늘리는 데 필요한 연간 47조 원 넘는 금액을 증세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증세만 검토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일은 안 하나? 에너지 확보는 물론 네옴시티 건설에서도 제외되는 건가? 한국과 저울질에서 얕보이다니 굴욕적이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국인 일본을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기시다 총리가 사우디 측의 육아 안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일본 방문이 별 메리트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브릭스 참가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일본 방문을 취소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중국,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에 사우디가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를 미국 동맹인 일본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미국의 개가 되어버린 기시다 정권 하에서의 일본 방문은 내키지 않았던 것일지 모른다라며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자위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서서히 미국 위주의 외교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며 기시다 총리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도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지만 사우디는 한국을 일본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로 건설되는 네옴 등 첨단 산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는 방한 당시 한국의 8대 기업 총수를 불러들였는데 가장 앞자리에 앉은 것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문화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모두 한국에게 뒤처진 상황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게는 좋은 먹이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 뒤에는 이야기가 얽혀 있었으며 한국은 꽤나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